자, 이번에는 최덕종 후보께서 후보자 토론 10분 동안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에게 골고루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면철 의원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달에 200억대 채무 논란과 급여 압류 문제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측은 이 보도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업상 발생한 개인 채무로 곧 정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셨고, 한 달 후에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억대라고 채무 관계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 신청을 하셔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현재 채무액은 K금융의 28억 원, 그리고 예금공사의 17억 원 등 약 50억 미만의 금액이며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0억 미만의 부채가 한 달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은 후보자 이번에 남구민 전체에게 배포된 공보물에 보면, 정보 공개에 보면 재산이 플러스로 21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좀 소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채무란에 후보자 재산 신고 채무란에 반영을 했는지, 그러면 50억 미만이란 게 보증 채무인지 본인 채무인지 법인 채무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0억이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했고 또 정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명예훼손을 경찰에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에 보증 채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연 8년 또 시연 4년 또 대변인 4년을 거치는 후보님, 제가 자, 여쭤본 잠깐만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20년 동안 검증을 사실은 받아왔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보증 채무를 단 한 번도 회피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상환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최덕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재산 신고 사항에는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재산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증 채무입니까? 법인 채무입니까? 개인 채무입니까? 보증 채무입니다. 보증 채무도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그러면 재산 신고 사항에 기록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직선거법에 의하면은 법인 채무 같은 경우는 내와 상관없는 보증을 섞거나 또 개인 채무가 아닌 경우에는 기록을 안 해도 되지만, 자기와 관계 있는 보증과 연대 채무는 기록하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 채무인데 기록을 안 했다. 그래서 만약에 등재가 됐으면은 마이너스 후보님이 밝히신 대로 50억 미만의 부채가 현재 이행 중이라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플러스 21억이 돼 있다는 것은 이게 혹시 보증 채무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면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법적 검토를 받아서 신고해야 할 대상 의무가 있는 기준에 부합되도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법대로라면 어느 정도의 채무를 기록하셨죠? 신고하셨습니까? 숫자로 말씀하시면. 뭐 채무는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을 텐데요. 채무가 여기 기록돼 있지 않고 여기는 플러스 21억만 기록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대로 신고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네네네.
그러면 보증 채무가 신고 대상인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기준에 부합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 채무라는 거는 후보님 개인의 채무 근데 종류이죠. 이 부분은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 같고 예. 이게 제 개인의 인권입니다. 예, 예. 사적 경제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적 경제 영역이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제 법적으로- 주도권이니까 자, 법적으로 제가 이거는 후보님이 전 남구민들에게 배포하신 검증받는 공개된 자료지 사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인섭 후보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방인섭 후보님은 아주 우리 전에 계시던 당에서 청망받고 또 아주 전도가 유망하신 분인데 특별하게 탈당을 하시고 또 새로운 당에서 이렇게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국민의힘 시의원을 공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천을 반납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 시민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냥 가던 길 쉬운 길로 가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가지 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이제 불공정, 불합리한 부분이 실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해명을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면철 후보님께 제가 어떤 인격적으로 그리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31만 우리 남구민의 예산과 정책 그리고 또 인사를 집행해야 될 행정의 수장이 돼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4월 달에 언론 중재 신청을 하셔서 밝힌 대로 지금 현재 부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번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그 정확하게 부채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140억을 상환을 하고 한 40여억 원이 남았는데 이 채권단이 바뀌어서 채권단과 지금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40여 원의 부채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아니고 보증 채무. 보증 채무도 네. 부채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0억 원의 부채가 있고 상환을 할 계획이지만 지금 당장 남구청장이 되시면 네. 저번에 시에서 일하실 때도 여러 가지로 압류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월급을 압류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구청장을 우리 남구민이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남구민들이 물론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떳떳이 밝히고 또 투명하게 행정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남구청장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님의 소유하신 부동산을 가등기 하신 지가 18년이 됐더라고요. 예, 20년 됐습니다. 예, 원래 매매 계약상 가등기는 10년이 시효 소멸 기간이라고 예,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량 됐다고 하면은 그걸 아직까지도 가등기로 놔둔다는 것은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채의 압류나 이런 것에 대한 면탈 어떤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분이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거는 10년이 넘어서 효력이 상실했다면 그것은 법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뭐 그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이번에
채권을 처리하면서 다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이번에 처리를 하신다. 네. 예,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시죠?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까지 뭐 답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구청장 되실 때 네. 혹시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없기를 주도권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